무대 위의 한 남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성격을 정확히 맞춰보겠다며 관객 중 한 명을 무작위로 불러냅니다. 그는 그렇게 올라온 관객을 몇 초간 바라본 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은 평소에 쾌활한 성격이지만 때론 혼자 있고 싶어하는 내성적인 면도 지녔군요. 처음에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있던 관객은 이 말을 듣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정확해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뭔가 애매한 시간에 보시기에 좋은 이야기 사사소소의 구담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앞서 본 이야기와 같이 누군가 내 속을 들여다본 것 마냥 나에 대해 정확히 알아맞추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셨다면 이는 그저 때려 맞춘 우연일까요? 아니면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1948년 미국의 심리학자인 버트럼 포로 교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 분석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방법은 성격과는 그닥 상관없을 듯한 몇 가지 문항들로 구성된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작성하게 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각자의 고유한 성격을 분석하는 그런 형태였죠. 학생들은 이왕 하는 거 진지하게 문항들을 채워 제출하였습니다. 설문지를 받은 포로 교수는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전원에게 개개인의 분석 결과서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자신의 성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죠. 그 점수의 평균은 5점 만점에 4.26점, 거의 대부분 본인의 성격과 분석 결과가 일치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포로 교수는 작성한 학생들의 설문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열심히 결과를 도출하는 것 마냥 시간의 텀을 둔 뒤 설문에 참여한 전원에게 미리 준비했던 똑같은 성격 분석 결과서를 배포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점수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결과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당신은 타인이 당신을 좋아하길 원하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당신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당신이 발견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숨겨진 훌륭한 재능이 있습니다. 성격의 약점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결점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론 당신은 잘 절제할 수 있고 자기 억제도 되어 있습니다만 내면적으로는 걱정도 있고 불안정한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올바른 결단을 한 것인가, 올바른 행동을 한 것일까 하고 깊이 고민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어느 정도 변화와 다양성을 좋아하고 규칙이나 규제의 굴레로 둘러싸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독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종종 당신은 외향적이고 부침성이 있으며 사회성이 좋지만 가끔은 내향적이고 주의 깊고 과묵할 때도 있습니다. 당신의 희망 중의 일부는 좀 비현실적이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도 뭐야 이거 완전 내 성격인데? 하시는 분은 없으셨나요? 눈치가 있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위 결과서의 내용은 말 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말들과 보편적이기 짝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심지어는 이게 뭔 소린가 싶은 애매모호한 말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럼에도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검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참여자들에겐 농락에 가까운 이 실험은 비슷한 형태로 다른 대상에게 수십 번이나 반복되었는데 점수는 처음 실험 결과와 같은 4.2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혹시나 끝까지 심리 실험이었다고 밝히지 않았다면 포로 교수는 학교 내에서 아주 용한 분으로 소문이 났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이면서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듣고서 나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재해석하는 심리를 포러 효과라고 합니다. 또는 영상 처음에 등장한 무작위로 관객의 성격을 맞췄던 반엄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따 반엄 효과라고도 합니다. 이런 심리 효과들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슬픈 노래를 들을 때면 다 내 얘기 같다고 느끼는 이유도 슬픈 노래의 가사가 보편적인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겠죠. 작사가는 아마도 이러한 의도를 갖고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만한 그런 가사를 짓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 제대로만 통한다면 히트곡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테니까요. 제 주변에서도 임창정님의 소주 한 잔이 다 자신의 이야기라며 목 놓아 부르던 친구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우리에게 노출되는 광고들 역시 반엄, 포러 효과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닥 상관없는 것을 나에게 꼭 필요한 무언가로 인지시키는 방식으로 말이죠. 외에도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는 심리 테스트나 타로 카드점, 별자리 운세, 띠별 운세 등등을 봤을 때 뭔가 내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질 때면 와, 이게 진짜 뭐가 있긴 있나? 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혈액형으로 성격을 판단하거나 판단당했던 경험 꽤 많은 분들이 있으신 것처럼 말이죠. 저 역시 AB형이라는 이유로 약간의 또라이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깊은 속내는 쉽게 드러내지 않고 평소엔 냉정할 때도 있지만 때론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으로 정의되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의심이 많은 성격인지라 이런 혈액형 이야기 따위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저였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어느 정도 저의 성격과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경험들의 대부분은 앞서 말했듯이 반엄 효과 혹은 호러 효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다양한 현상들이 분명 있기에 한낱 우주의 먼지와 같은 저로서는 결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데 있어 재미를 넘어 맹신까지 하게 된다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심리 현상을 갖고 타인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며 사기를 친다거나 하는 그런 못된 짓만 아니라면 우리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 위로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에게 보편적인 상황을 통한 위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애매모호하지만 그럴싸한 말을 통해 관심이 있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고자 할 때라든지 말이죠. 그게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요. 사사롭고 소소하게 알아본 심리현상인 반엄 포로 효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그렇듯이 여러분의 애매한 시간을 보내는데 적절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